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저는 동창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 정수기가 차려준 밥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더군요. 음악교사로 30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피아노 건반을 만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합창 연습 때의 열정도 이제는 그저 추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영, 요즘 얼굴이 왜 이래? 완전히 늙어 보인다니까. 동창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노래방이나 한번 가자. 스트레스 좀 풀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노래방이야.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정수기는 교회 모임이니 동창회니 하면서 매일 바쁘게 나가는데 저만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채널만 돌리고 있으니까요. 아니지. 요즘은 우리 또래 전용 노래방도 많아. 거기서 옛날 가요 부르면 기분 좋아진다고.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죠. 도우미도 불러보자. 요즘은 실력 좋은 분들 많다던데. 노래 잘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불러주신다고 하더라. 친구들은 연신 저를 부추겼습니다. 평생 모범 교사로만 살아온 제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소주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문득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사랑으로 고향의 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를 사람도 없고 피아노 앞에 앉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정수기는 제가 옛날 노래를 부르면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형, 정말 안 가? 한 번만 가보자.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 친구의 말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비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모험이 설레기도 했어요. 평생 모범적으로만 살아온 제가 이런 곳에 가다니 말이죠. 정수기가 알면 뭐라고 할까 싶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노래방 건물 앞에 도착하니 휘황찬란한 간판이 저를 맞이했어요. 황금 마이크 노래방이라고 적힌 큰 글씨가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떨려봤나 싶더군요. 노래방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더군요. 자, 이제 시원하게 한번 질러보자. 한 친구가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런 분위기가 낯설어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도우미 한 분 불러드릴까요? 직원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네, 한 분만 부탁합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으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괜찮다, 괜찮다. 그냥 노래나 같이 부르는 거야라며 웃어넘겼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머리도 정갈하게 말아 올렸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미숙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음악실에서 매일 만나던 그 소녀, 합창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그 아이 말입니다. 제가 좋아했지만 엇갈렸던 첫사랑이었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모가 뛰어나시네요. 노래도 잘하시겠어요.
라며 반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뭘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시대 노래로 하나 부탁합니다. 친구가 말하며 노래를 선곡했죠. 노래방 모니터에 나오는 노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는 고등학교 때 미숙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합창 연습 때마다 그 아이가 솔로로 불렀던 그 곡이었어요. 미숙이의 표정도 순간 굳어지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만 알아챘습니다. 전주가 흘러나오자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전 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세월이 흘러 더욱 깊어진 감정이 목소리에 실려 있었어요. 친구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프로급이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미숙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취미로 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음대 진학을 꿈꾸며 매일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을 말이에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이번엔 듀엣으로 어때요? 또 다른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저를 힐끗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대 그리고 나 아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노래는 고등학교 때 저희가 함께 연습했던 곡이었어요. 합창부에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미숙이가 솔로를 맡았던 추억의 노래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알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듀엣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이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연습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불렀었죠. 미숙이는 항상 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완벽하게 노래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때는 순수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그녀와 퇴직한 교사인 제가 만난 것이니까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도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박수를 치면서도 어색해했어요.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이가 재빨리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도 얼른 네, 좋은 노래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시간 정도 더 노래를 부르고 나서 미숙이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라며 일어섰어요. 친구들이 팁을 주려 하자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잠깐만요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얼른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미숙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수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3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미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곳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서 다른 도우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3년 전에.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도 잃고 빚만 남았죠. 그래서 그녀가 말끝을 흐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재능 넘치던 아이가 음대에 가서 가수가 되겠다고 눈을 반짝이던 그 소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어디선가 숨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순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정숙이 사이에서 항상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 셋은 같은 반이었고 모두 합창부 활동을 했었죠. 그때 저는 미숙이를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고 정숙이도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숙이가 먼저 고백했고 저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어요. 미숙이는 그 후로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숙이를 선택했을 때 난 이해했어. 정숙이가 더 예쁘고 성격도 좋았으니까. 미숙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언젠가는 멋진 가수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거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숙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녀가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숙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숙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야? 응, 가끔 전화 와.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핑계를 대고 있었지.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미숙이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노래방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다른 방에서 불렀어요.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가봐야 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연락처 좀. 안 돼. 복잡해지는 거 싫어. 그녀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넌 행복하게 살아. 정숙이와 함께.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라며 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기분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걸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숙이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정숙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일찍 오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왠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응, 별로 재미없어서 일찍 나왔어. 노래방은 어땠어요? 젊은 사람들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숙이의 부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숙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하지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옛날 노래나 좀 불렀지 뭐. 얼버무리며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미숙이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가 평소보다 기분 좋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오늘 미숙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네요. 그 말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이가? 네. 이상하게도 요즘 연락이 뜸했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빴나 봐요. 정숙이가 김치찌개를 떠주며 말했어요. 언제 만날 건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미숙이가 왜 갑자기 정숙이를 만나겠다고 했을까요? 혹시 어제 저와 만난 일 때문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숙이는 항상 잘 지내죠 뭐. 집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정숙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미숙이의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죠. 자꾸만 미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얼마나 힘들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혼자 커피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미숙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숙이가 알면 미숙이를 도와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정수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미숙아.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미숙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정수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미숙이 만나고 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는데?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는데 정수기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수기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정수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제 모습, 그 옆에서 노래하던 미숙이, 그리고 문 앞에서 저희를 바라보던 정수기의 모습까지. 혹시 정수기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미숙이를 좋아했다는 것을, 그리고 미숙이도 저를 좋아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텐데.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수기는 아침부터 옷을 고르며 들떠 있었어요. 미숙이 만나는 날이라 기분이 좋네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에서 정수기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미숙이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아니면 계속 숨기려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데 왜? 미숙이가 안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수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제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미숙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해요. 미숙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죠? 그때 정수기의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미숙이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미숙아,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잠시 후 정수기가 다시 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와줘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가 이상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시청 앞 카페요. 빨리 오세요. 급하게 집을 나서서 시청 앞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숙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정수기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수기와 미숙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미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저를 보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노래방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숙아,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요? 정수기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야? 미숙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숙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 말할게, 정수가. 숨길 수도 없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집안의 몰락,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게 된 이유까지. 정수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고생을? 미안해, 정수가. 너무 부끄러웠어. 내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가. 그때 정수기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당신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에 노래방에서 만났다면서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숙이가 그 이야기까지 했구나 싶었어요.
정수기의 시선이 차갑게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상했군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이 사람 탓하지 마. 내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항상 완벽했잖아.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때 정수기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미숙이 다시 만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고등학교 때 당신이 미숙이를 좋아했던 거 나도 알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기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니. 정수가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노래방 다녀온 다음 날부터 당신이 이상해졌어. 미숙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정수가, 오해하지 마.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 추억 때문에 반가웠던 것뿐이야. 하지만 정수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 날 속일 생각하지 마.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어색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건 미숙이가 부탁해서였어. 하지만 다른 마음은 없었어.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며칠 동안 그렇게 괴로워한 거야? 밤에 혼자 소주 마시면서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숙이를 다시 만난 후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녀의 처지에 대한 연민인지 저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미숙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만해, 정수가.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 둘을 보는 게 힘들어. 미숙이의 고백에 우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노력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거기서 노래 강사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언제 떠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했어. 그녀가 떠난 후 카페에는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미숙이를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 그리움이요? 응, 젊었을 때의 순수했던 감정에 대한 그리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나도 알 것 같긴 해. 사실 나도 미숙이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거든. 너도? 고등학교 때 우리 셋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당신을 차지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했어. 미숙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상처를 준 거니까 당신을 먼저 좋아한 것도 당신이 좋아한 사람도 미숙이었으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자고요.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숙이 일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말이야.
아내가 제 팔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이는 정말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희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수가, 그리고 민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일로 나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말이에요. 정수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민수 씨, 정수기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해줘요.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정수기와 저는 함께 울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야 정말로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미숙이가 떠난 후 저희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참여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함께 노래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진정한 황혼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